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영하권의 추위로 출발하는 가운데 오후 한때 눈이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로 찬 공기에 입김이 나왔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3, 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점점 흐려지겠고 낮 한때 강원 남부 내륙에는 1mm 미만의 비나 1cm 미만의 눈이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양은 적지만 내린 눈비가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기온 1, 2도가량 더 떨어져 추운 가운데 하늘은 맑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등의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는 20일까지 마음건강 챙기며 겨울나기를 진행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체육 행사 관련 소식 정리해드리죠. 12월 13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동절기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년 해빙기 도래까지 시설 공사를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 공사 중지 안내 현수막을 걸고 수시 점검 등을 벌여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다만 기온의 영향을 덜 받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경우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강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신속 판결 촉구 시민 모임은 어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고 1,6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신 교육감이 최근 6달 동안 속행 재판에 5번 불출석하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 교육감의 변호인은 고의 불출석은 없었으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31일까지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차량입니다. 또 가산금 포함 체납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과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한 다른 지역 차량 등도 해당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련 문의는 군 세무회계과로 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 등 이런 강력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제도적 마련이 되어 있는데 바로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을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선명 계장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경찰서 여성보호계장 김성명 경감입니다. 네, 자 우선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제도가 운영되었고 2022년 1월 12일부터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에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보복, 재피해 우려자 등
신변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험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대상자에게 안전조치하는 제도이고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면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신체 위험을 수반한 스토킹 피해자 등이 있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제도 이름을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조치가 있는 제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대상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제도의 지원 범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원은 시설, 인력, 정보통신 기술 부문, 또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 부문은 신변보호 위험으로 휴가 등이 곤란한 피해자에게 일시 제공되는 임시 숙소가 있고요. 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신고자 및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일정 기간 특정 시설을 제공하는 특정시설 신변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인력 부문은 대상자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순찰을 실시해드립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 부문은 112 시스템에 대상자의 정보를 별도 등록하고 위치 추적 및 SOS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를 대여하고 대상자 주거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해줍니다. 또한 그 밖의 지원으로 안전조치 대상자에게 이름, 자동차 번호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신원정보 변경 제도가 있고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내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지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스마트워치 지급과 접근 금지 신청에 좀 주목을 해본다면 이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안전조치 수단인 스마트워치는 대상자에게 지급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안전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경찰서로 반납해야 됩니다. 신청 조건은 앞에서 말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대상자가 신청될 수 있고요. 네. 이 경우에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 등급별 조치 사항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접근 금지는 안전조치하고 별개로 임시조치하고 잠정조치 일환입니다. 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가 수사 중인 경찰서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임시조치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하게 되고요. 수사 중이 아니더라도 법원을 방문해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통해서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시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반납 시점이? 예,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좀 낮다고 판단될 때 하게 됩니다. 예, 이 범죄 가해자의 경우 처벌이 확정되기까지 뭐 범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뭐 스토킹 사건이나 데이트 폭력의 경우는 1심 선고까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까요?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이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한 3개월 정도 내에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청에 송치하고요. 네.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공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검찰에서 공소 제기하는 것을 뭐 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기소 이후에 혐의에 대해서 좀 다툼이 많은 사건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런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전체 기간으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고 접근 금지가 적용되고 있는 기간 내에는 아무래도 보호 조치가 제대로 돼서 별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 너무나 다행이고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언젠가 이게 해제하거나 이제 접근 금지를 해제하거나 스마트워치 지급을 회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을 좀 섣불리 해서 혹시라도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범행이 발생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황이? 네, 맞습니다. 안전조치 기간은 1차적으로 3개월 할 수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도 가해자의 위해 및 위해 시도 상황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성이 없다면은 최초 신청을 포함해서
연장까지 포함하더라도 최대 6개월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계속해서 실시하면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인력이나 예산에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안전조치 총괄 담당자인 경찰서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이 각 경찰서에 한 명만 배치돼 있고요. 스마트워치도 원주경찰서 경우 26대가 배정이 돼 있으나 아시겠지만 뭐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안전조치를 좀 제공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제 6개월, 반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이 안전조치 기관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있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라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1년 할 수 있고 또 계속 연장을 하면 최대 3년까지 이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그 피해자가 직접 법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번거로움이 있네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안전하다 싶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피해자 본인이 가장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범죄가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이 좀 신변보호제도의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2차 피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사건 수사가 종결된 뒤에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접근 금지 내용이 이제 포함된 임시 조치나 잠정 조치는 그 기간이 또 만료가 되게 되면 그 전에 법원에 이제 그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건이 이제 진행 중이라면은 담당자가 피해자한테 의사를 확인해서 뭐 법원에 사건 담당자가 연장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는데 이 사건이 이제 종결되면 어떻게 됐든 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방문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통해서 신청을 그 임시조치 같은 것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통지는 받지만 기간상 그게 기간이 경과되다 보면 할 수 없는 피해자 보호에 이제 공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도 그 가해자한테도 그게 기간이 통지되기 때문에 그게 연장이 안 되면 가해자도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공백이 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법무부가 보복범죄 등의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제 가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인 사건 기록 열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안전조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특정 범죄 신고자보호법 등의 근거를 둔 제도인데요. 그 가해자의 제대보다는 피해자 보호에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가해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 기록 열람 등에 관한 업무 지침이 개정돼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해서 2차 피해나 보복에 피해자가 주의할 수 있게 되고 가해자의 동선 추적이나 재범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지금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잘 보완이 돼서 제도가 더 잘 현실에 맞게 구성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선명 계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날이 어둡고 추워서 야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이 줄면서 우울감을 느끼기 쉬울 텐데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정신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벤트인 마음건강 챙기며 겨울나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떻게 기획된 이벤트인지부터 먼저 진행 배경 설명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민들이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신건강 이벤트를 운영 중입니다. 네. 마음건강 챙기며 겨울나기라는 이벤트인데요. 시민 사이 정신건강 증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입니다. 2024년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우울과 스트레스, 불면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한 개 이상 경험한 사람이 무려 74%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 관련 도움을 받은 사람은 4명 중 1명꼴로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거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이 해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다양한 정신건강 진단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센터의 역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유정 작업치료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정신건강 이벤트 마음건강 챙기며 겨울나기는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참여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가검진을 완료하신 후에 화면을 캡처하시고 이벤트 게시글에 캡처 사진 및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나만의 방법을 댓글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쌀쌀해진 겨울 날씨 속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시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네, 이벤트는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정신건강 이벤트 마음 건강 챙기며 겨울나기 자가검진을 먼저 실행하면 됩니다. 자가검진을 시작하면 6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조기 정신증, 우울, 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산전 또는 산후 우울이 있는데 이 중 점검해보고 싶은 항목을 모두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각 항목의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네. 한 카테고리당 3, 4분 내외로 마칠 수 있고 응답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 점수가 4점까지는 일반적인 수준, 이후부터는 불안 시사됨 등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 결과를 캡처해서 센터 누리집에 댓글로 인증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본인만의 건강한 겨울나기 팁을 댓글로 공유하면 됩니다. 김유정 작업치료사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며 원주 시민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우울 및 불안 검진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외에도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상시로 정신건강 상담,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 사업, 자살 예방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담 번호 1577-0199도 운영하고 있으니 기억해 주시고 나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진을 하고 나만의 겨울을 보내는 팁을 공유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되는 거네요. 겨울을 보내는 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많은 시민들이 자신만의 행복한 겨울을 보내는 소소한 팁들을 벌써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댓글로는 2,000원의 행복 겨울 간식인 붕어빵을 사 먹을 때 몸도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진다. 또 따뜻한 전기장판에서 귤 먹으면서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와 같이 자신만의 겨울의 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요. 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이 정신건강 챙기기에 관해서 친숙해지고 싶은 분들,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또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들어도 공감이 가는 행복해지는 방법들이네요. 춥고 힘든 겨울을 어떻게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남긴 방법들 확인해 보면 좋겠고요. 자가검진도 해보시고 원주시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들어보죠. 원주에서 이번 주말에 풍성한 문화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원주문화재단은 이번 주말 남산골 문화센터 진달래관에서 2024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가, 시민이 꾸미는 전시, 공연, 체험 부스로 채워지는데요. 네. 올해는 처음으로 생활예술인 경연대회가 열려 65개 팀이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선보입니다. 또 음악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들의 무대인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의 정기 연주회인 클래시컬 크리스마스 행사도 토요일 오후 5시 치악예술관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원주 청소년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인 윤도경 음악감독의 지휘로 브라이언 발마게스의 축제 팡파르, 구스타브 홀스트의 목성 등을 들려줄 예정이고요. 샌드 아티스트 최은준 작가가 협연해 아트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이끌고 원주시 자원봉사 청소년 합창단도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행사죠. 어떤? 베를린 장벽 벽화로 널리 알려진 짐 아비뇽의 전시도 1호일까지 치악예술관에서 이어질 예정이니 이번 주말 문화예술 감성을 한껏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양한 원주의 문화행사 소식 알려주셨고요. 또 평창에서는 옛 이야기가 미래음악으로 재탄생된 곳이 있다고요? 우오, 우고, 배고. 이게 필수가 아니고요. 네. 이게 평창의 옛 지명인 우오, 우고, 배고를 테마로 한 미래음악 쇼케이스가 서울에서 펼쳐진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인데요. 네, 평창군 개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으로 진행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미래음악 클래식 랩 융합 레지던시 쇼케이스 행사가 오늘 오후 6시에 서울 플랫폼 라이브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사운드스케이프 작가 김준, 가야금 연주자 박경소, 피아니스트 윤연중, 예술가 해미 클레멘세비치 등 4명의 예술가가 협업을 통해 미래음악으로 재탄생시킨 곡을 연주하는 행사인데요. 개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주관 지방소멸대응 민관협력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박영석 기자가 앞서 갑자기 노래 추임새를 선보이는 줄 알았는데요. 네. 이 우고, 우오, 배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게 고구려 때 평창군 고을 이름의 한자 표기가 성할 우자와 까마귀 오자를 쓴 우고 또는 비슷한 소리이죠. 우오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통일신라 때는 배고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네. 저도 그 유래가 너무 궁금해서 쭉 찾아봤는데 뭔가 딱 떨어지는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 기록들이나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모든 이름에 까마귀 오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네요. 네. 고구려 시대에는 까마귀를 길조로 여겨서 까마귀 오자를 지명에 다수 사용했다고 하고 신라 시대에는 화평한 세상의 도래를 상징하는 흰 까마귀의 이름을 붙여서 그 뜻을 이은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도 4명의 아티스트가 평창의 옛 이름 속에서 불러온 까마귀들처럼 시대와 공간을 가로질러 소리를 전하는 존재로서 쇼케이스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새롭게 이렇게 배워갑니다. 자, 끝으로 요새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스키장도 속속 개장한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강원도 원주에 있는 우리 오크밸리가 2024-2025 동계 시즌을 맞아서 바로 내일 스키 슬로프를 오픈한다고 하고요. 네. 올 시즌의 오크밸리 스키장은 120m의 직선 코스로 조성된 초급자용 코스를 비롯해서 산 정상 부분부터 활강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중급자용 구간까지 총 3개면을 운용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횡성 둔내 웰리힐리 리조트 스노우파크는 지난 6일에 개장을 해서 현재 다양한 이벤트와 강습 패키지를
진행 중이고요. 1975년 개장한 한국 최초의 스키장이죠. 평창군 바랑산 기슭에 위치한 문화용평 스키장도 지난달 29일 개장해서 스키장 운영이 한창입니다. 예. 그리고 매년 국내 스키장 중 가장 먼저 시즌을 개장해온 휘닉스 스노우파크 역시 지난달 29일 개장해서 스키 시즌을 운영 중인데요. 특히 올 시즌은 불어로 스키 후 즐길 거리를 뜻하는 아프레스키가 운영돼 뮤지션들의 다양한 공연이 12월부터 이어진다고 하고 주말에는 심야 스키도 가능하다고 하니 설상을 시원하게 질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불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도 오늘 배우고 평창의 옛 지명도 알아가고요. 스키장 개장 소식에 알찬 문화 행사 곳곳의 소식 덕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